천안TV 시사저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 인사드립니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획하고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천안TV를 2022년에도 계속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 첫 번째로 모신 분은 소청심사위원회 이재관 전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관입니다. 요즘 참 어려우시죠? 올해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꼭 회복하기를 같이 기원해 봅니다. 저는 지난해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을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천안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출생을 해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천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988년 행정고시를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을 한 뒤에 행안부, 청와대, 충남, 대전, 세종 등에서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치고 첫 번째 근무한 곳이 바로 천안군 문화공부실장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는데요. 이 소청심사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요. 예,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원과 같은 심판기관입니다.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보통 징계라고 하면 파면, 해임 등의 어떤 중징계가 있고 네. 또 감봉과 같은 경징계가 있습니다. 이런 징계를 받았을 때 좀 억울하다. 네. 그랬을 때는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행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 소청을 제기를 하면은 당사자, 즉 처분한 기관과 그 소청을 제기한 사람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 판결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양 기관은 그거에 따라야 됩니다. 네네. 1년에 한 800여 건 정도를 심사를 합니다. 네. 그 중에 한 30% 정도를 저희들이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위원회의 가장 큰 기능은 공무원이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공무원의 어떤 보호장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뭔가 보람이 있으셨을 텐데 최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직을 하셨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듣기로는 올해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출마하시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소청심사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예. 이 의원들은 법적으로 신분을 철저히 보장을 받습니다. 임기 3년이거든요. 제가 1년을 채 채우지 않고 사직을 했는데 그만큼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제 나름의 어떤 결연한 의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기가 3년이 보장된 소청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두시면서 우리 천안시의 시장으로 출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본인이 가지고 계신 꿈들이 있으셨나 봐요. 우리 천안을 향해서. 예. 고향인 천안을 잊을 수가 있나요? 네. 고향 발전에 기뻐하고 또 각종 사건 사고에 가슴을 졸이는 것은 고향을 둔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공직의 경험을 살려서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무엇이 좋을지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 중에서 천안의 어떤 그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 시정의 리더로서 가는 것이 그동안의 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이제 경선은 불가피하지 않은가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위원장님만의 특별한 강점이라든지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사실 경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은 하나의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인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선수는 그 룰에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또 제 어떤 그 소신과 견해
또 저의 어떤 의지를 네. 피력하는 것이 제 진정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네.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나갈 계획이고요. 네. 차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천안시정이 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과 원칙, 네. 합리성이라고 하는 행정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아, 네.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시민들은 행정의 논리에 의해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행정의 논리로 천안시정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세요? 운영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떤 출마를 하게 된 하나의 네. 어떤 배경으로 대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런 행정의 전문가는 바로 저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세종시 부시장을 했고 출범 네. 준비단장을 했습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출범을 시켰고 네. 또 빠른 시기에 본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50만 명이라고 하는 대전시의 행정부시장을 했습니다. 네. 또 그 기간 동안에 8개월 정도는 시장 권한대행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행정 전문가로서 네. 어떤 역량을 검증받은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행정적인 경험이 참 많으시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업적도 좀 이루셨고 이렇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선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를 향한 꿈들이 있을 테고, 아, 나는 이런 천안을 만들고 싶어라는 비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경쟁력 있는 천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주변 환경이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규제의 수혜를 누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이 신행정수도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종시를 주요 자산이자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서울과 세종을 잇는 중점 거점 도시로 천안을 육성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생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11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때 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네, 어디에서 고맙겠습니다. 있죠? 천안시청에서 아, 몇 시에 있어요?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예. 그때 우리 이제 구체적인 천안에 대한 비전은 기자회견, 출마 기자회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제 천안시장을 출마하게 되면 정치와는 사실 뗄 수 없기도 해요. 그럴 그렇습니다. 때 우리 이재관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정치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하시겠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와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것이 상대적으로 좀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라고 네, 하는 네. 어떤 그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은 시정은 행정의 어떤 영역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5글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저는 그동안에 현안이 있으면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았고요. 네. 또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관계기관 단체 등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비교적 좀 많이 주변에서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는 그러니까 시정이나 이제 정치를 얘기할 때 나는 행정의 달인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렇게 천안시에서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공무원에게 선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은 네, 대단한 어떤 각오가 필요합니다. 공직을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네, 고향의 어떤 그 발전 또 현재의 어떤 그 상황 네, 등을 판단했을 때 이제는 저도 한번 해야 될 때라. 그리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네, 하염없이 또 기다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의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의 고민 끝에 결정을 하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아, 네. 이건 번외 질문인데요.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천안시장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글쎄요, 뭐 자의든 타의든 또 이렇게 거론되는 분이 네. 한 1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꽤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여성분 한 분도 이제 출마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 출마 예. 선언을 네,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후보들과 경쟁하셔서 자신 있으신 거죠? 당연히 자신 네. 있고요. 네. 또 그분들한테 어떤 장점도 배워가면서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아, 네. 저의 또 강점을 가지고 또 선의의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과정 통해서 네.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꼭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안시정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방송 채널이 몇 개 안 될 당시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채널 선택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청자 주권 시대라고 합니다. 채널 선택권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방송도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행정은 끊임없이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때 발전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민자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앞으로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시민 여러분의 소소한 생활 속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재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한 꿈과 도전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20대 대통령 선거에 몇 분의 후보가 출마하셨는지 아시나요? 손학규, 심상정, 허경영,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